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행사 때 일입니다. 광복절을 부인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등을 돌려 앉으며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불현듯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1986년 2월이 떠오릅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출신 박봉식 서울대 총장이 식사를 낭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졸업생들은 야유와 함께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1년 뒤 1987년 2월에도 박 총장의 졸업식사 낭독 때 졸업생들은 등을 돌리고 야유하다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듯 4개월 뒤 60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나중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은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군부 독재 정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통성이 없던 군사 정권은 육법당을 만들었습니다. 육사 출신 군인들과 법 전문가인 율사들로 당을 꾸리고 독재 정권을 운영했습니다. 군 출신을 유신 사무관으로 임명해 정부 곳곳에 심었습니다. 당시 법률가들은 정권의 신여, 군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이제는 검사들이 우위에 섰습니다. 과거 육법당이 이제 검육당이 된 것입니다. 이들도 인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해 갑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후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켜 자기 쪽 사람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 앉힙니다. 이후 김주현 민정수석을 시켜 체제를 공고화합니다. 그 사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첩보부대 37 사령부 지휘관도 충암고 출신이 됐습니다. 그는 곧 국방정보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국군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군 정보를 다루는 보직은 다 충암고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김 처장을 전면에 내세워 10월 장성 인사 때 친윤 군인들로 다 채우려는 것이겠지요. 경호처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군 출신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을 믿는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일파들을 정부 요직에 내리꽂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유신 독재정권 수장에다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 자리까지 함께 꿰찰 생각입니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일 부역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군사 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말입니다. 저는 벌써 그 징후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립기념관장 앞에 등 돌린 지식인들 말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 마음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실제로 등을 돌려 앉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말입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친일을 찬양하는 자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 위헌적 행위이자 국정농단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는 친일파 대통령이 건국절로 부르고 싶어하는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회개한 행사가 열립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 벌이는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야당들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개인 성명서를 냈지만
윤석열 정권은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광복회장을 찾아 광복절 행사 참석을 상의했을 정도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의장의 성의는 친일 매국 정권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민의 깊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이야 의장님의 성의를 친일의 정당화에 쓰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장님의 결단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에 미친 가장이 만류하는 가족들을 폭행하듯 친일의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독립운동과 외세와의 싸움은 민족의식과 애국의식의 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인사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 국민을 모래알로 만들어서 국민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셔도 친일 정권은 국민 통합 따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이야 갈라지든 말든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인사들을 보면 100년 전 나라를 팔아먹은 일진회가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진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국내 여론을 병탄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마다 선언서, 유세, 강연회 등으로 매국에 열을 올렸습니다. 뉴라이트는 21세기 일진회입니다. 이승만도 일진회원이었습니다. 뉴라이트가 이승만을 그토록 찬양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친일의 피가 서로 당기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1세기 일진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일진회 회원들과 밀정,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손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일진회 주요 회원 이승만에 의해 좌절됐던 반민특위의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답답함을 토로하며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묻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첫째,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건 아시나 본데 왜 힘들게 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세계무역 8위이던 대한민국을 200위까지 끌어내렸으니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엔 돈이 없는데 외국의 부채를 상환 유예하고 아프리카에 20조 가까운 수출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도 챙겨야죠.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국민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건국절 논쟁이 의미 없다면서 왜 논쟁을 일으킵니까? 그 논쟁을 야당이나 국민이 시작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헌법에 기록되어 있고 79년간 광복절을 잘 기념해 오고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건국절입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을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친일을 정당화하며 짜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정치를 잘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인사부터가 폭망이니 경제도 엉망입니다. 인권위원장에 또 다른 검사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 사형 등에 대한 인권 문제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분입니다. 인권위원회가 20년간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온 인물인데 이렇게 인권위에 올리지 않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니 정치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뉴라이트를 앉힙니다. 외교부에서 평생 일한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기재부에서 일한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극우 반노동 인사인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질타를 받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중 도망가는 총극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나라를 말아먹을 결심으로 일부러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맞지 않는 퍼즐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습니까? 외교 전문가를 외교부로, 기재부 전문가는 기재부로, 환경 전문가를 환경부로 보내면 누가 술을 못 마시게 한답니까?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걸 알면 잠을 못 이루고 자책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건국절을 이해 못한다고 답답해 하실 일이 아니죠. 친일 매국을 정당화하며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야당과 대화도 하면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술은 좀 줄이시고요. 내일은 광복 79주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광복절 행사의 첫 시작인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는 잠시 후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년간 매주 수요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인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국민 앞에 있을 때 항상 똑같이 하시던 인사말입니다. 저는 뒤늦게 김대중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 인사는 한 정치인의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대중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는 3개의 집이 있습니다. 목포 화이도 고향집, 그리고 그와 함께 울고 울었던 동교동 자택. 나머지 하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국민 마음속의 집입니다. 그분만큼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동교동 자택도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1961년에 입주해서 3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55차례나 연금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살아 돌아간 곳도 동교동 자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납치되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간 곳도 동교동 자택이었습니다. 그곳은 두 독재자에게 감시받는 소위 집 감옥이자 국내 외신 기자들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보셨듯이 전두환의 쿠데타로 그분은 수임번호 9번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동교동 자택은 혼신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기도와 눈물로 기다리는 그분의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열망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김홍길 전 의원 반성하십시오. 일반 사람이 효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라도 이렇게 한심하게 일처리는 안 했을 겁니다. 그 집은 당신의 부모님의 집이지만 대한민국 모두의 집이기도 합니다. 선거만 되면 여야 정치인들은 김대중을 팔고 또 팝니다. 이번 건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신들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적 대안 마련을 진정성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지 아무런 고난이 없질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3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국민에 대한 믿음. 둘째, 역사에 대한 믿음.
셋째,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그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박은정입니다. 2016년 미국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우연히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는 린치 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 중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결국 의회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미국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린치 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이메일 스캔들 사건에서 손을 뗐어야 마땅하다는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 내 측근들은 대통령을 돕고 검사들은 하염없이 줄을 서대는 작금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공정한 수사는커녕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 없이 비공개 출장 서비스 수고까지 마다 않는 검찰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 특검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는 대통령이 협력 내지 공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김건희 씨 출장 조사는 명백한 특혜이며 검찰은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로렌타 린치 장관의 만남이 심각하게 다뤄진 이유는 결국 이해충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해충돌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모와 처남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말을 빌리자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상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백브리핑 시작해도 될까요? 예, 조국혁신당 12차 최고위원회 그리고 3차 탄추위 연석회의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닥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차규근 의원이 공석인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탄핵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각 분야별 위원회 상황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전략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 진상규명 제보센터에는 현재까지 전화로는 421통의 전화가 있었고요. 메일로는 48건의 제보 메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해 드릴 만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제보를 하게 되면 보통은 격려성 전화, 조국혁신당 잘한다, 제보센터 힘내서 잘해라, 이런 식의 전화가 많기 마련입니다. 메일로 온 몇 통의 메일에는 저희가 각 의원실별로 나누어서 여러 탄핵 사유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거기로 넘겨서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전화, 메일 중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결정적인 제보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할 내용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의원별로 각 사안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마치 검사의 공소장처럼 사안별로 하나하나씩 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장식 의원이 첫 번째 순서를 맡아서 여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사건 등에 관해서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도 각 사안별로 이런 식의 것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석 달도, 3일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주파수를 맞추되 그렇다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자, 이런 내용을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먼저 발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보를 받은 내용을 발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보 외에도 현재까지 디올백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말씀하셨죠? 비공개 출장조사,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셨죠? 비공개 출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지금 현재도 당장 따져 물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순직해병 사건 포함해서 개입해서는 안 될 외압, 수사 방해 행위, 이런 것이 있는지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윤 기자님, 이제 끝내고 가려고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야 6단이나 7단이 전형 드신 거, 예, 얘기 어떤 얘기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대략 만남을 갖기 전에 3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거부권 정국을 야칠당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6당의 경우 공동교섭단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론이 있는지는 못 챙겨봤고,
어젯밤에 만약 있었다면 스트레이트 뉴스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없었던 걸로 봐서는 공감대를 높였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야 역상 이견이 있었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정조사 어떤 정도 돌파하는 방안 중에 국정조사가 좀 거론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국정조사할 것이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혹시나 혹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입장이 뭔지 어떤 사안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 이견을 내신 야당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현재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의 모든 것이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윤석열, 김건희 종합특검법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검이 어렵다면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더 많이 밝혀내고 그게 다시 특검의 사유가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자 하는데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을 동시 투트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9시 반 취재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